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네 번째 강의는 평면도를 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예제가 되는 도면 평면도를 불러왔는데요. 이 평면도 그림은 교재 페이지 파트 6번 챕터 1번의 거실 플러스 테라스 도면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는 193페이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선은 내가 그려야 되는 평면도를 보고 단면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시험 내용 자체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조건과 평면도를 분석을 해서 단면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 먼저 전체적으로 구성을 생각을 하고 그려볼 예정인데요. 우선 지금 보시면 단면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자를 거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A가 방향을 이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쪽으로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서 있다라고 치면 이쪽으로 보고 있는 상태니까 왼쪽이 실외가 되고 오른쪽이 실내가 되는 구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 테라스를 그릴 예정이고 거실과 식당 일부까지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가 이제 기본이 되는 지붕 마루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길이상으로 이쪽 지붕 길이보다 이쪽의 지붕의 길이가 훨씬 길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던 그 방식대로 물매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성 조건, 사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 조건을 봐야 되는데, 기초 및 지하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바닥 구조는 일체식 구조를 두고 일체식 구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된 구조로 하라는 뜻이고요. 현재도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외벽은 1.5B 공간 쌓기 구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5B는 우리가 0.5B가 있고, 그러니까 90, 그 다음에 단열재 120, 그 다음에 1.0B에 해당되는 190을 이제 벽돌로 두는 거죠. 그래서 1.5B 공간 쌓기로 해서 외벽의 두께는 400으로 둔다는 뜻이고, 내벽은 1.0B니까 1.0B는 0.5B, 0.5B를 했는 거기 때문에 90 플러스 90, 그 다음에 안에 10mm에서 총 190인데 190을 우리가 1.0B로 두지만 그냥 그릴 때는 200으로 두시면 됩니다. 내벽은 크게 190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로 경사 슬래브 구조를 띄게 되어 있고요. 마감은 시멘트 기화로 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설명한 예정이고 설명한 상태이고, 물매는 10분의 4 이상으로 한다. 단열재는 180, 그러니까 지붕 단열재는 180이고요. 외벽 단열재는 120. 그 다음에 처마 나옴은 벽체 중심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600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반자 높이 2400. 처마 반자를 설치를 해야 되고, 창호는 목재 창호로 하되 이중창입니다. 그래서 외부는 알루미늄 셰시로 한다. 그래서 여기가 창호, 거실 부분에 창호가 있겠죠. 그러면 바깥쪽이 알루미늄, 안쪽이 목재로 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교재에서 우리가 한 연습대로 하자면 이걸 하는데, 오늘은 요거는 하지 않을 예정일 것 같은데, 우선은 한번 이 강의에서 여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너무 길면 또 안 되니까 제가 중간에 한번 끊고 다음 강의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작성 조건은 현재 상태에서 얘를 기준으로 온스파이프 온돌 난방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선을 이쪽에서 이쪽을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본다면 우리가 중심선을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5300, 그다음에 4400, 총 9700에 해당되는 중심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책에 194페이지부터 이걸 그리는 순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CAD 화면에 가장 기본 세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연습을 하실 때는 이 기본 세팅은 항상 새 창을 열어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이걸 다시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되어 있는 상태로 하지만, 연습을 하실 때는 그냥 처음부터 제가 1강에서도 설명드렸던 그 세팅을 계속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해서 내 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면선을 기준으로 우선 역시 지혜선을 그려야 되겠죠. 지혜선은 여기에서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도 되고 중심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쪽 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가 이쪽이 실외, 이쪽을 실내로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옵셋하고, 자, 책에 보시면 테라스가 18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테라스 1800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는 이 테라스 길이가 없거든요. 테라스 길이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냈냐, 시험장 가면 이 평면도를 주는데요. 자, 지금 여기 평면도를 보시면 K이 100분의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직접
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뭐 1.8cm 이래 나오면 아 여기는 1800이구나. 내가 1.8cm 그러니까 18mm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로 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는 이제 자로 쟀다라고 치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을 중심선으로 생각을 하고 옵셋 1800에서 왼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이 여기서 5300 나가도록 되어 있죠. 5300. 그 다음에 1200. 그래서 1200은 임의의 치수로 한 겁니다. 책에도 임의의 치수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임의의 치수 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는 5300인데 여기서 제가 결국 단면을 표시하고 싶은 길이는 요 길이니까 요만큼만 자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들은 제가 중심선으로 쓸 거기 때문에 선 종류를 중심선으로 우선 해놓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중심선은 얘 둘만 했죠. 사실 5는 안 했는데 제가 그냥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벽체를 외벽과 내벽을 그려야 됩니다. 외벽은 옵셋 200에서 이쪽 외벽을 그리고요. 여기는 내벽이니까 100으로 100. 그 다음에 MA 특성 복사로 외벽을 만든 선은 바로 바꾸시면 조금 덜 헷갈립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GL선 위로 600입니다. 600인 이유는 앞선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계단의 개수가 이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시험장 가서는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세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150, 300, 450, 그 다음 현관 들어가서 거실 한 칸 더 올라가서 총 600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높이는 600. 그래서 옵셋 해서 600을 주셔서 위로 한 칸 주시고 역시 아래로 700을 주셔야 되죠. 우리가 GL선 바깥에서 그러니까 700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하셔야 되니까 300에 50에 200은 다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 50, 200 제가 임의로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됐네요. 이렇게 350, 200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벽에 해당되는 나머지 것들도 다 해야 되니까 또 하도록 할게요. 200을 그대로 두고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겠죠. 기초니까. 그 다음에 100 해서 이쪽도 기초 구조가 되는 애들은 먼저 다 완성을 하셔야 된다. 앞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셔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지우시고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는 완성을 하고요. 이게 이제 계속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속도는 계속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이제 만들면서 저도 속도가 좀 붙는 것 같네요. 원래는 더 빨랐던 것 같은데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는 형태가 좀 있어서 키보드를 빨리 칠 수가 없는데 어쨌든 트림은 어느 정도 정리는 계속 해주시고요. 이런 선들은 제가 항상 가지만 지우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그리면 되고 헷갈릴 것 같으면 빨리 지우고 나중에 다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은 지금처럼 외벽과 내벽에 기본 틀이 되는 선은 만들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내 높이는 완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현관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600인 것은 똑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장 구조도 책에서는 이제 물매 표시를 위한 지붕과 천막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기 위해서 저는 천장 높이인 2400 옵셋 2400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0을 내려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100 그 다음에 여기에서 700을 올리면 우선 보의 높이가 기준이 되는 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려놓고 트림으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얘는 여기까지, 얘는 요것만 쓰고요.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선들만 제가 이렇게 남겨두고 쓰도록 할게요. 제가 필요한 건 요거니까. 그 다음에 라인을 지금 현재 물매가 10분의 4이기 때문에 위로 400 옆으로 1000 해서 기울기 물매 값을 정해주고 이 중심선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마루대 선이니까 EX 해서 엔터 치고 얘를 연장하면 조금 모자라는가 보네요. 조금 더 올릴게요. 늘리면 됩니다. EX 해서 이렇게 연장을 하시고
이 선과 이 선은 제가 옮기면 된다고 했었죠. 옮겨놓고 나중에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옵셋 위로 150을 하는데요. 지금 처마 나옴이 600이 있으니까 처마 나옴 600선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600선을 그려서 EX로 얘만큼 늘리면 되죠. 그 다음에 라인 해서 아래로 200, 옆으로 150. 요거는 계속 연습을 하시면 외워지겠죠. 지금 아마 이거 영상을 몇 분 보신 분들은 저거는 이제 이해되겠다라고 싶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제도 역시 했듯이 옵셋 150, 그 다음에 90 해서 120 외벽을 단열재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요 부분이니까 요거 딱 정리하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제가 바로 지울게요. 이것도 마무리해서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그래서 이쪽 보 부분, 전장 보 부분을 완료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끝났으면 이제 반대편도 사실은 그려줘야 되니까 이제 EX 해서 연장하고 미러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미러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건 필요가 없는 선이죠. 여기까지가 완료니까. 그 다음에 요 전 강의에서 제가 여기서 500만큼 내려와서 여기를 구분을 했죠. 그래서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제 연장해서 잘라내면 되니까요. 여기를 잘라내셔서 이 부분을 완성을 하되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여기서 앞 시간에 안 봐 여기를 앞 강의에서 요거 설명을 했었죠. 300으로 이 중심선을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지붕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지붕 구조 윗부분의 기본 형태 틀은 잡아 놓은 상태고요. 제가 이거를 끌어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에 이걸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옵셋 30 그죠? 30을 두고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온돌이 없으니까 이건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없애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이 부분에 여기서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굳이 이 상태는 두고 30에 80에 공작을 다짐에 해당되는 80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단열재 아래층 우리가 바닥 단열재는 지금 현재 85로 되기 때문에 85. 그 다음에 150 철근 콘크리트 150을 주고요. 30에 80에 85에 150 그 다음에 50 200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요 지혜선보다 조금 모자라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가장 기본 틀 600으로 맞추면 지혜선에 조금 모자라게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연습 제대로 하면 이게 지혜선에 모자란 거 잘 모르세요. 지혜선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요게 이제 기본 바닥 형태에 해당되는 제가 선은 그어놓은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철근 콘크리트는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여기가 일체식 구조의 바닥판 철근 콘크리트 부근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죠. 그 상태에서 바로 바깥쪽은 온돌이 없으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그대로 바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얘를 여기까지 연장을 하셔야 돼요. 1800 지점까지. 그 다음에 당연히 옵셋 150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역시 제가 한번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카피를 하셔가지고 요렇게 카피를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얘를 여기다가, 아이고 저기 얘죠, 제가 저기 구석이 아니라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꽂으십니다. 그 다음에 옵셋, 요 두께는 이제 150이니까 요거를 그대로 150을 주고요. 요것만 100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연장을 하시면 이렇게 완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가 되겠죠. 이제 요런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이제 지혜선인 겁니다. 이 선이 지혜선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성토도 하지 말 위치고, 이 빨간 선은 이제 처마 끝, 처마 나옴 위한 중림선이었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최근 콘크리트 구조 표시를 해주는 선이니까 이렇게 표시해주고, 옵셋 30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마감만 해주시면 됩니다. 외부 마감을 해주시면 이렇게 외부의 테라스 구조도 이렇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단열재 작업, 이제 그 다음에 성토 다짐, 해칭 같은 것들을 작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지붕도 넣어야 되고 반자 작업도 하셔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다음 책 페이지 196페이지에 이제 세부적인 재료 표현이라고 나타나 있는 페이지를 펴셔서 이제 한번 보시면 지붕과 그 다음에 반자 등을 넣게 되죠. 여기서부터 또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윗부분 천장 재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은 옵셋을 하셔가지고 20, 20, 20, 20 해서 이렇게 코팅 하듯이 값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렛으로 반지름 없이 클릭 하시면 모서리는 다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필렛으로 클릭. 그 다음에 옵셋 다시 10을 해서 요 사이에 이렇게 선을 표시를 해주고요. 역시 필렛으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X로 연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옵셋으로 연장을 하고요. 클릭. 그 다음에 선 종류는 이제 선 종류만 우선 바꾸도록 할게요. 우리가 레이어 설정은 이 시간에는 하지 않고 우선 색상 이대로 놔둬서 작업을 합니다. 그다음 반자를 그려야 되겠죠. 위로 45, 아래로 36. 그 다음에 REC 사각형 그리기로 골뱅이 45, 45 주시고요. 라인을 모서리 선 꺼주고 20으로 36 REC 그래서 모서리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골뱅이 36, 36 이 선은 지워도 됩니다. 위치만 잡는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역시 AR로 반자 틀을 복사를 해야 되겠죠. 직사각형으로 행 없이 간격은 450, 개수는 우선은 많이 넣어 볼게요. 10개를 해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12개, 13개 해도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딱 거의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이대로 사용을 해서 닫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작은 거는 미러를 하셔가지고 개체,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점 잡으시면, 아이고 하다가 말았나 보네요. 다시 MI
그리고 중심 클릭 클릭 엔터 해서 반대편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미러로. 그 다음에 이런 분해를 해서 살짝 붙일게요. 뭐 이런 디테일까지는 시험장에서 급박할 때는 이걸 못 하시겠으면 여기까지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신경 쓸 건 아니고, 하지만 연습을 할 때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셔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쪽도 이제 마무리를 다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마우스가 자꾸 버벅거려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와, 그 다음에 달대, 그 다음에 단열재도 해야 되겠죠. 단열재는 90 요로 여기 단열재를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뭐 요것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90으로 다 작업을 하셔서 단열재에 해당되는 지점의 선들을 다 이렇게 미리 작업하셔도 되고 배팅선 바꿔놓고 작업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달대 달대는 여기 아래서부터 선을 그어서 45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AR로 복사를 할게요. 900 간격으로. 높이는 없이 7개. 다섯 개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5개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900 간격으로 이제 해놓고 얘를 이제 분해하고 나서 연장하면 되겠죠. 연장해서 만들어주고 이 선은 이제 클릭을 해서 배팅선으로 바꿉니다. 이제 단열재니까 뭐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그건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요. 특성에 들어가서 선종류 축적값만 0.5 내지 0.6 정도 사이 값 적당하게 바꿔 주셔가지고 배팅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중간에 이제 온라인 브레이크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달대가 있는 부분에는 끊어서 표시해 주는 것처럼 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BR하고 클릭 또 BR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작업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 요거 작업은 조금 생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러진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와를 그려야 되겠죠. 기와는 기본적으로 P라인으로 저희가 그리는 법을 배웠으니까 PL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L 치고 320, 그 다음에 아래로는 40. 우리가 기와 그리기는 다 연습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P라인에서 기와 거리까지 그려주고요. 무브로 개체를 여기다 옮깁니다. 옮기셔가지고 얼라인 해서 이제 정렬을 해야 되겠죠. 얼라인 엔터 치고 첫 번째 점을 여기다 찍고 두 번째 점은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여기 찍고 네 번째 점은 이미 이쪽 면 아무데나 찍고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로테이트 RO 회전 하셔가지고 객체 선택하고 엔터 치고 2점 찍고 마이너스 4도 그 다음에 어레이로 복사를 해야 되겠죠. 경로에서 이 선을 선택을 하고요. 간격값만 주시면 됩니다. 300 간격값만 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별 닫기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미러를 써서 반대편도 해야 되니까 미러 개체 선택하고 여기와 여기 엔터. 그 다음에 이 부분 나중에 잘라내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분해를 하셔가지고 이쪽 마무리 해야 되죠. 얘는 치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분해로 얘와 얘는 분해를 하시고요. 필렛으로 여기와 여기 찍고 필렛으로 여기와 여기를 찍고 카피 하셔가지고 이 선 두 개 이쪽으로 살짝 옮겨서 복사해 주시고요. 트림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결과물이 중요하니까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될 것 같이 충분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하시는 것은 시간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연습할 때는 정확하게 다 그려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지우고요. 오히려 이 부분도 트림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붕 형태가 되는 이제 기와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기와거리. 그 다음에 용머리 작업도 하고 뭐 이쪽에 나머지 부분들도 해칭 넣고 작업을 하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책에서는 여기에 난간이 들어가는데요. 이 난간은 어떻게 그리냐면 우선 높이는 900입니다. 보통 우리가 난간 손잡이들은 대충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한 900 정도 높이에 대부분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치수는 어떻게 하느냐,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를 900을 하고요. 이제 아래 거는 50에서 75 뭐 그 정도 줍니다. 두께를 100을 줘도 상관이 없는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100을 줬다 이렇게 하면 100이 한 요 정도 되죠. 그러면 라인을 이렇게 난간 형태를 만들어 두고 나서 사이에 이제 이 선은 이제 필요 없는 선이니까 치우고요. 한 이쯤 이렇게 선을 하나 껐습니다. 그래서 옵셋 50. 그래서 얘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 간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난간 모양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어레이로 그냥 여러 개 복사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간격만 맞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 넣고 500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적당량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닫기. 그래서 전혀 형태만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거, 치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난간은 여기가 난간 모양만 있다라고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세하게 작업하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몇몇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 제가 여기 그리지 않았지만 거실창과 그 다음에 여기 방문 등은 이제 그려냈지 않았죠. 그 다음에 글씨 쓰고 그 다음에 치수 넣고 하면, 해칭 넣고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여기까지는 제가 치수를 전혀 주지 않아도 그릴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것들의 연장선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다음 거는 이제 새로 이제 또 배워서 그리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연습된 영상상에서 여기까지는 다 하실 수가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놓고, 그 다음 강의에서 이제 또 새로운 거, 우리가 이제 글씨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방문, 그 다음에 현관문, 그 다음에 창문 등은 어떤 식으로 그릴 것인지, 그 다음에 해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강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